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국제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10수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본격적인 불황의 시작 아니냐, 불안감에 지금도 분석이 분분합니다. 박대기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그 이후에는 좀 다시 조금씩 반등하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때 나스닥 지수 어떤 상황이었죠? 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마감했던 나스닥 지수가 4.17% 하락했는데요. 네. 만약 코스피였다면 110포인트가량 하락한 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였으면 폭락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좀 더 컸던 하락폭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이때의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어떤 주식이 하락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네. 그동안 기술 개발로 미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기술주들이 구조적인 위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존이 14%, 인텔이 7%가량 떨어지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는데요. 네. 아마존은 인플레로 비용이 증가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또 인텔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4년까지 갈 수 있다는 CEO의 발표가 영향을 줬습니다. 즉 인플레와 공급망 혼란이라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불안 요인이 이 거대 기술 기업의 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회복이 불가능한 요인이 더 불거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후 상황도 짚어봐야죠. 그 이후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1.63% 올랐는데요. 많이 내렸던 기술주와 에너지 주식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만 큰 호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바뀐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가 이제 주말 직전이었죠. 현지 시각으로 이제 금요일이었고, 네. 9일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나스닥 폭락 여파가 우리 월요일 증시에 이제 사실상 보통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날짜에 우리 증시를 보면은 소폭 하락으로 이제 막아낸 분위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어제 하락폭이 0.28%에 그쳤습니다. 네.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과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1분기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미국 경제가 이제 다시 침체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기준 금리를 좀 내리게 되는데 지금 인플레 같은 것들 때문에 미국 분위기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추세란 말이죠. 네. 조만간 이제 결정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늘 밤부터 열리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어린이날 새벽에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현행금리는 0.25%에서 0.5%인데요. 그런데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려서 높은 금리 기준으로 1%로 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보통은 한 번에 0.25%포인트씩 움직이는데 그 2배를 올리기 때문에 빅스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시간으로 6월 16일 연준 이사회에서 또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때는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일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려서 올리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6월 중순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실물 경제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이 표현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그만큼 이제 과감한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네. 전망인데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변수를 보면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 말고도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좀 짚어볼까요? 네, 무엇보다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된 전쟁 상황 변화 가능성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전쟁이 치열해지고 장기화될수록 그리고 중국의 봉쇄가 계속될수록 물가와 공급망 혼란은 더 심화될 겁니다. 반대로 이 둘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어려움은 조금씩 해결될 겁니다. 네, 주가는 떨어지고 시장에 돈줄은 마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1분기에 주식을 많이 사들였다고 해요. 이거는 네.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식을 사긴 했는데 실적을 많이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버핏의 버크서 해서웨이는 1분기에 2조 원의 투자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워낙 장기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석유 메이저 중 하나인 쉐브론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최근 석유 회사들이 유가 상승으로 돈을 벌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휴렛패커드, 우리나라에서는 노트북이나 모니터 회사로 알려진 오래된 기업인데 이 회사 주식도 사들였습니다. 둘 다 오랜 기간 저평가돼서 주가가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노려서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좋지 않은 시절이 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두 회사 주가는 지금은 버핏의 투자 소식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 보면 이제 투자는 그렇다 쳐도 실제로 불황이나 침체가 시작되면 이제 서민들 삶에 당장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